62페이지 5번 문제. x값이 6개 후보를 가졌죠. 1, 2, 3, 4, 5, 6 중에 다음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x값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거는 그냥 대입하는 거죠. 풀이법이 원래 더 쉬운 풀이법이 있는데 아직 연습이 덜 돼 있는 상태라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 봐야 돼요. 그럼 x에 이렇게 좌우를 구분해서 x값을 좌변인 4x-9에 대입해요. x값을 우변인 2x-1에 대입합니다. 근데 x에 1부터 대입하면 여기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나오고 여기 x에 1 대입하면 1 나오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요. 여기 x에 3 집어넣으면 3, 4, 10에서 9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플러스 3 나오죠. 여기는 3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여기 4 집어넣으면 7 나오고 여기는 7 나오고 여기 5 집어넣으면 11 나오고 얘는 9 나오고 마지막에 6 집어넣으면 얘는 15가 나오고 이쪽은 11이 나오겠네요. 문제에서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기를 바래요. 크거나 같다. 줄은 한 줄이지만 실제는 두 줄이 있다고 생각해라고 그랬죠. 오른쪽이 더 큰 걸 찾아야 돼. 일단 이거 크네요. 그렇죠? 이거 x값 6 집어넣으면 돼요. 큰 건 9 됩니다. 아, 9는 안 돼.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오른쪽이 큰 거잖아요. 오른쪽이 큰 거니까 이렇게 되면 오른쪽이 크죠. 맞아요. 이쪽도 오른쪽이 크죠? 맞아요. 오른쪽이 크죠? 맞습니다. 근데 밑에 거는 크진 않지만 같긴 하네요. 같죠? 맞습니다. 요 기호의 뜻은 커도 되고 오른쪽이 커도 되고 그게 아니면 또는 같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값과 같은 걸 모두 고르는 x값이니까 이렇게 4개는 되고 그 다음 안 되죠. 그때는 크지도 않고 같지도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x값들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됩니다. 그럼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렇게 더하겠죠. 더하게 되면 15번이 정답이다. 자, 이 문제는 원래 여기 단원까지는 이렇게 풀라고 준 건데 이렇게 다르게 풀이해 봅시다. 다르게. 부등식의 성질을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부등식 성질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크다고 칩시다. 근데 이 A와 B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여전히 이쪽이 크죠. 그리고 이 A와 B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눌 때 이때가 좀 조심스러워요.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바뀌기도 하고 바뀌지 않기도 하죠. 안 바뀌는 경우,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는 경우는 저 C가 양수일 때예요. 근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때는 저 C 값이 곱하거나 나눈 C가 음수가 되면 부등호는 반대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좌변에 4x-9, 우변에 2x-1. 자, 이쪽이 크나 같은데 부등식도 방정식과 비슷해서 오른쪽에 문자 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 2x를 먼저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2x를 지우려면 양변에 2x를 빼는 거예요. 그럼 4x-9에도 2x를 빼고 2x-1에도 2x를 빼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부등식은 그게 어떤 수든 간에 더하거나 빼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얘가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좌변 정리하면 2x-9, 우변은 -1이 돼요. 자, 이제 문자를 왼쪽에 남겼죠. 오른쪽은 문자가 안 남았어요. 남은 거는 이거는 2x-9의 범위를 구한 식이에요. 2x-9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 나왔죠. 근데 우리는 부등식을 풀려면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씩 x에 붙어있는 2도 없애줘야 되고 뒤에 빼기 9도 없애줘야 되는데 곱해져 있는 2를 지우려면 나누기 2해야 되고 빼기 9를 없애려면 더하기 9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걸 2로 나누게 되면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눠야 돼요. 그럼 식이 너무 불편해지죠. 다 분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9를 먼저 뺍시다. 9를 먼저 없애야 되니까 빼기 9의 반대인 플러스 9. 그럼 2x 빼기 9에다가 9를 더해주고 그럼 반대로 오른쪽도 똑같이 9를 더해줘도 부등호는 안 바뀌죠. 수를 더하거나 뺀다고 바뀌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지워지고 여기 이제 2x가 남아요. 우변은 8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2x의 범위죠.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근데 2로 나누면 부등호는 안 바뀌죠. 양수로 나누게 되면 그냥 숫자를 잘 나누고 부등호는 안 바뀌죠. 그럼 나와 있는 숫자 x값 중에 아까 x가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였는데 그 중에 원하는 답은 4 이하의 값만 답이 돼요. 이렇게 4까지 포함한 여기까지만 답이 되고 얘를 더한 게 아까 말한 10이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풀이에요. 마지막 풀이. 그러니까 부등식 성질을 이해해도 나쁘진 않으나 계산이 좀 불편해지죠. 여러 가지를 성질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은 가볍게 풀이해보면 그냥 1차 방정식 풀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문자를 왼쪽으로 숫자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자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4x는 있고 넘어간 2x가 반대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9는 있고 넘어간 마이너스 9가 반대고 이항을 할 때는 부등호는 안 바뀐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4x에서 2x를 빼면 2x가 남고 여기는 8이 남겠죠. 양변을 2로 나눠야 됩니다. 2로 나눈다. 2로 나눈다. 근데 나눈 숫자가 2이므로 부등호는 안 바뀐다. 약분 x, 약분 4. x는 4 이하의 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찾는 방식이 앞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셔야 될 1차 부등식의 풀이법입니다. 방정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아까 63페이지에 몇 번이 질문이었죠? 12번이요. 네? 12번. 12번. 아, 요거가 좀 헷갈려요. 좀 헷갈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아마 저번 시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잘 들으시기 바라요. x가 2보다 작을 때 다음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죠. x가 2보다 작아요. 근데 이번에는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보통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독특하게 3x-7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럼 뭔가 x의 범위에다가 하나씩 4를 붙여가야 된다는 얘기죠. 뭘 붙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붙이는데 잘 봐라. 잠깐 봐봐. 크게 두 가지요. 얘를 만들려면 일단 첫 번째 7을 뺀다. 왜 뒤에 7이 보이니까. 그럼 얘도 7을 빼겠죠? 그럼 부등은 안 바뀌어요. 근데 3x-7이 되니까 여기 x에 3 붙으려면 3을 곱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3을 곱하면 3x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도 3 곱해야 되고 얘도 3을 곱해. 이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5잖아요? 얘도 3을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3을 곱했더니 숫자가 안 맞지 다시. 그렇죠? 물론 다시 뭐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21에 마이너스 7을 만들려면 여기다 플러스 14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숫자를 먼저 더하기 빼기를 계산한 다음에 앞에 있는 배수, 그 x 앞에 있는 배수를 맞추려니까 맞춰놓던 상수가 다시 안 맞아서 또 다시 맞춰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처럼 x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 x의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붙어있는 식의 범위를 구할 때는 숫자부터 먼저 처리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상수부터 처리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계수부터 처리해야 식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결국은 빼기 7부터 하지 말고 곱하기 3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x에다가 착 달라붙어서 3x가 만들어지고 양수를 곱했으니 부등호는 안 바뀌고 여기다 3을 곱하면 6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7을 빼주면 아까보다 훨씬 더 식이 간단한 거죠. 그럼 3x에 7을 빼주고
6에도 7을 빼주는 거야. 6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수를 뺀다고 해서 더하기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x-1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답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3x-7이죠. 3x-7의 범위는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1번 답을 쓰시면 되고. 자, 2번도 마찬가지래요. 시장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x가 2보다 작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상수를 먼저 계산할까요? 아니면 x 앞에 개수를 먼저 처리할까요? 개수부터 씨. 개수부터 해야 돼요. 양쪽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양쪽에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요. 계산 잘하세요? 그럼 여기 우변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문제는 부등호 방향이에요. 원래 오른쪽을 보던 거에 음수를 곱했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 자, 좌변은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됐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 됐죠. 부등호는 바뀐 상태입니다. 자, 끝난 건 아니죠.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다시 여기다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x에 1을 더하고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면 얘는 0이 되겠죠. 근데 수를 더하거나 뺀다고 해도 부등호는 위에 있는 모양이죠. 윗 모양의 부등호 방향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답은 얘가 답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를 쓰시면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가 1보다 큰데 여기다 왜 갑자기 1을 더해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x의 범위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x 뒤에 더하기 1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해주면서 이쪽도 더하기를 해줬더니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도와 이쪽에 x가 아니라 이쪽에 가로로 전체 여기요? 여기 x를 부등호로 바꿔서 계산하면 가로치고 저기 x 가로 여기다 가로친 이유는 음수를 곱할 때 가로를 안 치면 좀 보기 안 좋아서 그냥 가로친 거지. 이 가로는 의미가 없고요. x는 2보다 작다에 이쪽을 가로를 치고 그다음에 양 옆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분배한 거죠, 그거. 왜냐면 부등식 성질은 등식 성질도 그렇고 부등식 성질도 그렇고 어느 한쪽에 뭐를 곱하면 반대쪽도 곱해줘야 돼요. 한쪽만 곱하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x가 2보다 작다는 저쪽에다가 저 3x 마이너스 7을 넣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거예요. x가 2보다 작다를 어떤 조작을 가해서 3x-7이 어떻게 되는지 그 범위를 찾는 이 과정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특히 이제 지금 겨울철이니까 옷을 입는 순서, 벗는 순서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외출할 때 이거는 그냥 x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거야. 내 친구한테 전화 와서 나갈 생각이야. 그럼 여러분 옷을 입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예를 들어 x 앞에 있는 개수는 스웨터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 집에 간단한 면티 하나 입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로 지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갈 때 스웨터도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처럼 패딩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옷을 입을 때 패딩을 먼저 입어? 패딩 입고 스웨터 입어요? 이상해 보이잖아. 스웨터를 입고 패딩을 입겠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스웨터하고 패딩을 입어줘야 되는데 입는 순서로 보면 스웨터가 먼저란 얘기야. 개수와 상수 중에 개수를 스웨터로 보고 상수를 패딩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좀 착 달라붙어 있는 옷
패딩은 좀 떨어져 있는 옷 같은 느낌이니까 그럼 몸에 딱 입는 스웨터는 먼저 입고 3 곱해주고 그 다음에 패딩을 나중에 입는다. 7 빼주면 이렇게. 그럼 내가 나갈 외출의 정보가 나타나고 그 정보는 3x-7의 범위인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옷을 입는 순서. 그럼 반대로 옷을 벗는 순서 해볼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범위가 있어요. 걔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자, 문제가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이걸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다면 반대로 이제 친구 만나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 있는데 집안에서 보통 패딩 입고 앉아 있지는 않잖아. 그럼 집에 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옷을 벗을 거란 얘기죠. 평상복으로 갈아입을 거란 얘기지. 그럼 그때 갈아입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스웨터를 먼저 벗지는 않잖아. 마술이야? 패딩 입고 스웨터 입었는데 스웨터 이렇게 쑥 빼네. 그럴 수는 없잖아. 순서를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X의 범위, 가볍게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집에 와서 이제 외출복을 벗는 순서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패딩 먼저 벗어야지. 패딩은 떨어져 있는 것. 패딩부터 3을 빼자. 그럼 얘도 3을 빼자. 그럼 이거 3 빼면 얘는 이제 지울이 없어지고 이렇게 남고 얘 3 빼면 마이너스 8이 됐죠. 더하기 빼기 한다고 해서 절대 부동을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바뀌고. 그 다음은 이제 스웨터도 벗어서 이제 면티 있는 상태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스웨터도 좀 답답하잖아. 스웨터 입고 집에서 막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그럼 스웨터를 벗을 때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나눈다.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얘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얘는 x가 되고 얘는 4가 되겠죠. 단 나눈 숫자가 음수이면 부동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먼저 구하면 답이 달라 보여요. 달라지는 않잖아. 달라지지 않지만 귀찮아지죠. 다시. 그 방법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옷을 입는 순서, 벗는 순서를 말하면서 그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계산의 복잡함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먼저 나는 그냥 난 스웨터부터 벗을래. 뭐 그럴 수도 있고 옷을 막 찢어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 스웨터부터 벗어도 돼요. 단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얘도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얘도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얘도 마이너스 1로 나눠야 돼요. 그럼 음수로 나누면 부동은 반대로 바뀌긴 할 텐데 여기는 약분되고 x가 남는데 여기 숫자가 복잡해졌죠. 여기 숫자도 이렇게 돼요. 이번엔 다시 뭐냐면 분수를 덧셈해줘야 돼요. 2분의 3을 더해야 돼. 얘를 없애야 x의 범위가 나오니까.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분의 3을 더하고 얘도 2분의 5에다가 2분의 3을 더하고 부등호는 안 바뀌겠죠. 얘는 없어지고 x의 범위가 2분의 8 약분하면 4가 돼서 x는 여전히 4보다 크나 같다는 똑같은 답이 나와요. 똑같은 답은 나오는데 계산이 상대적으로 좀 복잡해집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할만한데요? 이건 할만하지. 그럼 이거보다 더 복잡하면 그리고 굳이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합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 계산식이 복잡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툭하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선생님 계산 틀렸어 이런 소리 안 나오려면 최대한 계산 과정은 단순하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외출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순서 그러면 스웨터 먼저 x 앞에 있는 개수부터 그 다음은 뒤에 있는 상수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상수 패딩을 나중에 있고 반대로 이 문제 반대 문제도 있을 텐데 여기는 없네요. 반대 문제 뭔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의 범위를 가지고 간단하게 x의 범위를 구하시고 그러면 외출했다가 집에서 외출복을 벗는 순서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패딩부터 상수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나눠서 지우고 근데 나눌 때 조심할 건 상수항을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부동호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x 앞에 있는 개수를 나눌 때는 그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고 부동호를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반대로 바꿀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또 다른 문제요? 자, 10번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암산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게 아직도 연습이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 정도 암산돼야 돼요. 1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어요. 왜냐면 X의 A와 B 앞에 부호가 안 보이는 거는 플러스라는 뜻이죠. 근데 얘도 A와 B 앞에 2만 붙었지 마이너스가 붙지는 않았잖아. 같은 부호라는 얘기는 부동호는 바뀌면 안 됐던 거예요. 2번 A와 B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아니죠. 그럼 반대로 바뀌었어야죠. 안 바뀌었으니까 틀린 거고. A와 B에 밑에 3이 있다는 데인데 부호는 플러스죠. 3으로 나눴을 뿐이지 부호는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A와 B에 부호가 플러스죠. 같은 부호니까 부등호는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바뀌어 있잖아요.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A, B의 부호가 플러스가 그대로 플러스로 마이너스가 그대로 마이너스로 안 바뀌면 부등호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A, B에 있었던 부호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B의 부호가 바뀌면 부등호도 반대로 바뀌고 A, B의 부호가 반대로 안 바뀌어 있으면 부등호도 안 바꾸는 겁니다. 여기는 A 앞에 마이너스, B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졌죠.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부등호도 반대로 바뀐다. 맞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바뀌어져 있잖아요. A와 B에 보이는 게 플러스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네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부등호도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틀렸다. 정답은 4번이다. 눈대중을 빨리 보는 거죠. 안 바뀌었네. 안 바뀌었으면 부등호도 안 바뀌어야 돼. 얘는 바뀌었네? 그럼 바뀌어야 돼. 얘는 안 바뀌었네? 그럼 안 바뀌어야 돼. 얘는 바뀌었네? 바뀌었으면 얘도 반대로 바꿔야 돼. 얘가 답이구나. 얘는 바뀌었네? 바뀌면 부등호 반대로 바뀌어야 되네. 이거 안 바뀌었네? 틀렸네요. 이렇게 빠르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요.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값을 모두 구하랍니다.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등식 푸는 겁니다. 그럼 방정식 풀듯이 푸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항하세요. 문자 왼쪽, 숫자 오른쪽. 이항할 때는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이항만 한다. 3x, 마이너스 x. 오른쪽이 3, 넘어간 거 플러스 3. 부등호는 안 바뀐다. 동량 처리하죠? 2x, 6. 그냥 계산만 한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부등호가 바뀔 이유가 없어요. 계산만 한 거니까. 그 다음 내려오면서 2로 나눈다. 그러니까 나눌 때 조심해야 되죠. 2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여기 x가 된다, 얘는 3이 된다. 나눈 자가 양수니까 부등호는 안 바뀐다. 그럼 이 안에들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자연수를 찾아요. 그럼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1, 2, 3까지죠. x의 정답은 1, 2,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음 1차 부등식을 직선 위에서 나타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오른쪽 그림은 이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의 문제를 풀어서 부등식의 해가 얘랑 같은 범위가 나온 걸 찾아내는 건데 이 범위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x는 지금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2보다 왜? 여기 2가 있으니까 더 왼쪽에 있는 숫자? 더 작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빈동그라미 등호 없다는 뜻이네. 그럼 1번부터 5번의 답을 풀었을 때 저 답이 나오는 걸 찾아라는 얘기야. 이 답이 나오는 거. 그럼 1번부터 풀어봅시다. 1번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 x의 범위를 구하려면 양변을 2로 나눠야죠. 마이너스 1로 나눠야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똑같은 수로 나눴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x만 남고 부등호는 음수로 나누면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 나누면 마이너스 2.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네요. 모양이 다르죠. 2번 x-3 이걸 안 풀어봐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얘 등호가 없어요. 근데 지금 등호 붙었잖아. 이건 아무리 정리해도 등호 없는 것과 등호 있는 게 같은 답일 리는 없는 거죠. 미리 뭐 보시면 2번은 안 풀어도 되겠구나. 답이 똑같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풀어보면 이게 문자만 남기고 숫자만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니까 2. 부등호는 안 바뀌고. 근데 이거 아까 말했던 그 범위죠. 많이 똑같지만 등호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건 틀렸다. 3번 2x 마이너스 5, 1. 자,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아까 말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부등식 푸는 방식 이렇게 넘기면 돼요. 2x 6 양별 2로 나누죠. 부등은 안 바뀔 테고 3 내가 원하는 답과 다르죠. 4번 1-3x 마이너스 5. 자, 숫자는 오른쪽으로
그럼 여기 지금 플러스가 생략됐으니까 플러스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3x가 부동 안 바뀌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양쪽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약분되고 x. 부동호는 반대로 바뀐다. 음수로 나눴으니 약분하면 2. 이게 답이네요. 4번이 정답이었다. 5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넘어가서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여기는 2가 남아요. 양쪽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x, 부동호는 안 바뀌고 3분의 2. 네, 답이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만 저 모양대로 답이 나옵니다. 자, 2번 문제. 정우와 수연이가 1차 부등식 풀이를 하는 과정 중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일단 수연이 위주로 봅시다. 수연이는 수연이 얼굴이 무섭게 생겼네요. 네, 무슨 귀신 같은데? 아바타인가요? 이렇게 기억으로 내려오면서 뭐 왔냐면, 기억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문자를 지우려고 수연이가 6x를 뺀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건 1차 부등식 풀었네요. 이항을 한 것 같아요. 6x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5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긴 것 같죠? 원래 2x가 있었고 넘어온 6x가 마이너스 6x로, 7이 있었고 넘어온 마이너스 5가 플러스 5로, 부동호는 안 바뀌고.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동량 처리했더니 마이너스 4x가 되고 얘는 12가 되고, 네, 부동호는 안 바뀌고. 근데 기억도 문제 없고요. 니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 틀리지 않았고 니은도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쪽을 마이너스 4로 나누는 과정에 얘는 약분되고 x가 남고 이거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인데 뭐가 안 바뀌어 있죠? 지금? 근데 부등호를 안 바꿔놨죠. 이게 맞는데 네, 안 바꿨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틀린 과정은 디귿이고 굳이 그 이유를 묻는다면 네,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는 반대로 바뀐다라는 성질을 이 친구가 오해를 한 거죠. 답을 바르게 푸시오. 그러면 여기에 바르게 푼 겁니다. 반대로 바꿔놔야 된다. x에 대한 1차 부등식 해가 얘랑 같을 때 이거 별표 치세요.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별표 하나 의미가 중요라는 뜻이죠. 별표 2개 의미는 시험에 나옴. 3개의 의미는 이거는 모르면 너 사람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건 시험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쓰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시험을 나오고 안 나오고가 관계없이 이거 모르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별표 2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다. 해보자. 3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x에 대한 1차 부등식인데 왜 a가 있지? 그럼 x는 뭐고 a는 뭐지의 정체를 굳이 묻는다면 x는 문자입니다. 그럼 a는요? 숫자예요. 에? a가 왜 숫자예요? a 문자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닌 상태에서는 a는 문자가 되겠죠. 근데 여기 이게 버젓이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란 말이 나오면 이걸 뜻하는 겁니다. x가 문자고 x가 아닌 나머지 문자들은 모두 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y든 a든 b든 x에 대한 1차 부등식 그러면 x만 문자고 x 아닌 건 전부 다 숫자 취급해야 돼요. 원래 이 a 자리에 어떤 숫자가 써져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이렇게 어떤 a라는 걸로 막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숫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어려울 거 없어요.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문자인 x를 왼쪽으로 보내고 숫자인 마이너스 8은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우리가 늘 부등식 풀 때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3x 써주고 넘어간 마이너스 x가 플러스 2x로 바뀌고 부등은 당연히 안 바뀌고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문자는 실제로 숫자니까 놔두고 마이너스 8이 넘어와서 플러스 8이 되고 3x에 2x를 더하면 5x가 되고 동량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네, 부등은 안 바뀌고
A가 뭔지 모르니까 더하기 하긴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아직 덧셈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x의 범위를. 당연히 5로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는 5로 나눈다. 그럼 약분되고 x가 남고 부동원은 안 바뀐다. 나눈 숫자가 양수이므로 부동은 그냥 간다. 이게 5분의 a 플러스 8이다. 자, 내가 쓴 답은 이거다. 근데 문제 원하는 답은 이거를 원한다. x는 5분의 a 플러스 8이 3이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될 때 해가 내가 구한 해, 문제에서 원하는 해, 그게 같아지려면 오른쪽에 있는 5분의 a 플러스 8이 얘랑 같으면 돼요. 3과 같아지면 이게 되면 이 자리가 이렇게 3으로 바뀌면 둘은 같아지는 거니까. 얘가 3이 되면 서로 같아지는 거다라는 뜻이죠. 양쪽 5를 곱합니다. 5를 당연히 곱해야죠.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5를 곱한다. 그럼 지워지고 분자인 a 플러스 8이 남고 오른쪽은 15가 되면 이제 이항을 하면 a는 15 빼기 8 a 값은 7이 정답입니다. 중요한 문제 이거는. 68페이지 복잡한 1차 부등식 풀이. 이거 중1 때도 방정식 할 때 했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찮을 뿐이죠. 개수가 이쁘게 나오면 좋은데 막 가로에 묶여 있거나 소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분수로 표현된다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지. 네, 모르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 나온 것처럼 가로 나오면 가로 풀어주시면 기존에는 1차 부등식 풀이와 똑같이 푸시면 돼요. 문자 왼쪽, 숫자 오른쪽, 양변 x 앞에 숫자를 나눌 때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개수가 소수로 나오면 소수로 계산하지 마라. 소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 개수의 소수를 양쪽에 10이나 100이나를 곱해서 개수나 그 상수를 정수 형태로 이쁘게 바꿔놔라. 근데 10이나 100을 곱해도 부등은 안 바뀔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쁘게 개수를 맞춰놓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고, 분수 형태도 아마 있을 때 이 다음에 있나요? 네. 분수 형태도 있겠지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분모 2나 3을 깔고 문제를 풀면 계속 통분하고 복잡해 풀어야 되잖아. 분모 2, 3을 지우기 위해서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한다. 근데 곱한 숫자가 양수일 테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만 곱한 거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양수겠죠. 부동은 안 바뀌고 이렇게 개수 이쁘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부등식 푸시면 돼서 복잡할 게 아니고 그냥 좀 귀찮다라는 푼인 거니까. 연습 문제 뭐 이런 거만 좀 해봅시다. 네, 소수도 있고 가로도 있고 이런 것들. 3번은 0.9와 0.2가 문제인데 이게 또 고민스러운 게 10을 곱하는 건 알겠어. 근데 가끔 여러분 헷갈리는 게 10을 전체식에다가 10을 곱해. 이거는 알겠어. 근데 10을 분배할 때 여기 10 곱하는 거 맞는데 이쪽이 10을 0.2에만 곱하는 건지 아니면 가로에만 곱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곱하는 건지 이렇게 순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6에다가 10을 곱하면 60이죠? 근데 6이라는 게 2 곱하기 3이잖아. 가로치는 이유는 쟤랑 비슷하게 보이라고. 6이 2 곱하기 3인데 거기다 10을 곱해요. 그럼 이 10을 2에도 곱하고 3에도 곱하나요? 2에 곱하면 20이고 3에 곱하면 30인데 20, 30 곱하면 6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2에다가 10을 곱한 다음에 나중에 3을 곱하나 아니면 3에다가 10을 곱한 다음에 나중에 안 곱했던 2를 곱하나. 둘 중에 한 군데만 곱해야 되지 둘 다 10을 곱하면 10을 곱한 게 아니고 10을 두 번 곱한 거라 100을 곱하는 게 돼요. 그래서 10을 곱하면 얘는 9x가 되고 10을 곱하면 0.2에 곱하든 가로에 곱하든 두 개 중에 한 군데만 곱해야 됩니다. 근데 가로에 10을 곱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가로에 왜 10을 곱해? 이것 때문에 곱하는 거니까 여기가 2로 바뀌고 가로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부동은 당연히 안 바뀌겠죠. 10만 곱했으니까. 9x가 되고 이제 가로를 푸시면 돼요. 2x 분배하면 플러스 14. 넘어가면 이렇게 문자가 넘어가 되죠. 그럼 9x 빼기 2x가 되고 숫자만 남고 7x가 되고 14가 되고 양변을 7로 나누는데 부동은 안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x는 2보다 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3번 문제 오른쪽 3번에
이건 가루를 풀어줘야 되는데 가루가 문제가 아니고 소수나 분수가 보이죠. 그러면 소수 곱하려면 10 곱하면 얘도 정수로 바뀌죠. 10을 곱하면 분모 2가 지워질 테니까 아무튼 10만 곱하면 되겠네요. 근데 가끔 얘가 3일 때가 있죠. 그럼 얘는 10이 필요하고 얘는 3의 배수가 필요하니까 10과 3의 최종 배수인 30을 곱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10만 곱하면 되겠네요. 10 가로와 10 곱할 때는 두 군데 모두 곱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만 곱하고 가로는 놔두고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10을 곱하죠? 그럼 10을 몇 번 분배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분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10을 곱하면 약분되고 5가 남고 3, 5, 15x가 되고 여기 10 곱하면 플러스 50 여기 안 붙이는 3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부등호는 안 바뀌겠죠. 분배합시다. 4x 마이너스 16 15x 플러스 50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항합시게요. 이렇게 15x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16을 넘깁니다. 그럼 4x 빼기 15x 좀 넘어가면 50 플러스 16 여기는 계산 잘하세요. 마이너스 11x 여기는 66 양쪽을 마이너스 11로 나누죠. 조심해야 되죠. 좌변은 x, 우변은 양수, 음수 나누면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6인데 음수로 나누었으니 부등호는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쪽에 체크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그러네요. 등호가 왜 없죠? 등호가 왜 생겼죠? 갑자기? 자, 이렇게 해서 x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죠. 어려울 단어는 아니다. 좀 귀찮으니까 계산할 때 조금 더 신경만 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제는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73까지. 근데 오늘 진도는 여기 좀 더 나갈 텐데, 여기는, 네, 과제 넣지 마시고, 그냥 설명만 들으시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 주말 과제는 73까지 하시고, 여기는 그냥 설명만 잠깐 들읍시다. 이거 중1 때 1차 방정식 하고 나서 활용을 배웠었죠. 그때 했었던 거예요. 문제를 읽고 문제 뜻에 맞게 미지수를 구하고 그리고 식을 세운 다음에 잘 풀면 되죠.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보통은 그 식 세우는 게 제일 안 되는 거죠. 식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정식이냐 부등식이냐 그 차이점이지. 이런 것. 어떤 정수의 2배에서 4를 뺀 수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와 같은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를 구하시오. 이 어떤 정수를 미지수로 잡을게요. 이걸 구하는 문제니까 어떤 정수를 x라고 합시다. 거기에 2배에서 4를 빼요. x의 2배. 그러면 당연히 2x겠죠. 거기서 4를 빼요. 이게 하나의 숫자가 되겠죠. 그 수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작거나 같다. 그렇죠? 넘깁니다. 2x. 그럼 12에서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겠죠? 설아야? 12 더하기 4, 16. 요즘 설아 이상하다 진짜. 너도 어디 아프니? 양쪽 2로 나눠요. 그럼 얘는 약분되고 x가 남고 여기는 8. 근데 나눈 숫자가 양수이니까 부등은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수, x가 8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죠? 음도 있고,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부터 쭉 올 텐데, 일단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 계속 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쭉 쓰고, 7, 8, 이 전부 다 답이에요. 그럼 8보다 작은 정수는 다 쓰는 건데, 그 답의 개수를 정할 수는 없죠. 무수히 많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정수를 찾는 거니까, 8 이하의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8이죠. 네, 7이 아닙니다. 8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1학년 때 방정식 활용할 때도 웬만하면 표를 자꾸 그리는 연습하세요라고 했던 게 표를 안 만든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표를 만들면 뭔가 내가 해야 될 게 좀 명확해지고 그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그들의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표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자, 한 개 1,500원인 사과 한 개, 한 개 1,500원인 사과와 한 개 1,000원인 오렌지를 합쳐서 5개를 사려고 해요. 근데 전체 가격이 7,000원을 넘지 않도록, 근데 내가 지금 7,000원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돈이 7,000원인데 7,000원 넘으면 내가 지불을 못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마트에 간 거예요. 마트에 이렇게 과일 코너, 여기 큰 매대가 있고 그 매대 위에 여러 개 막 과일들이 막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에 한 개 1,500원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1,500원. 또 어딘가 일부분에 한 개 1,000원. 걔를 봤더니 1,500원 하는 거는 사과고 한 개 1,000원 하는 거는 오렌지더란 얘기죠. 내가 두 개를 먹고 싶어. 딴 건 별로 먹고 싶지 않고. 그 대신 내가 주머니를 뒤졌더니 내 주머니에는 7,000원밖에 없어요. 각자 몇 개씩 사고 싶은데 이거 각자 몇 개 사야 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과를 한 개, 오렌지를 한 개 합치면 2,500원, 7,000원 안 넘잖아. 그러면 사과 2개, 오렌지 하나, 뭐 사과 3개, 오렌지 4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면 사과만 뭐 5개, 오렌지는 안 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중인데 7,000원 넘지 않도록 하려면 각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총 합쳐서 어쨌든 개수는 5개를 사려고 해요. 과일 5개. 개수가 정해진 거죠. 여기다가 사과와 오렌지를 각각 개수를 갖다 놓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사과는 몇 개까지 살 겁니까? 하니까 사과의 개수를 이 안에서 사과의 개수를 X개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렌지의 개수는 Y개가 아니고 총 5개 중이잖아요. 5개 중에 사과 빼면 전부 다 오렌지겠죠. 그걸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총 5개 중에 사과 빼면 오렌지 개수가 나오겠죠. 오렌지 개수는 O-X개예요. 저 표 이제 쓰는 거죠. 쓸 때 꼭 이 표 따라 쓰라는 건 아닌데 일단 한 개당 가격 써주고 개수 사과와 X개, 그럼 오렌지는 O-X개. 그럼 내가 사과를 사면서 내야 될 돈이 있겠죠. 사과의 총 금액. 그러면 한 개당 가격 곱하기 개수 1,500X. 오렌지를 사면서 내야 될 지불할 금액은 한 개당 1,000원짜리를 개수를 곱해야 되네요. O-X. 가로친 이유는 이게 구조상 O-X가 다항이기 때문에 가로친 겁니다. 그럼 사과에서 낼 돈, 오렌지에서 낼 돈, 저거 두 개 합쳐서 1,500X 플러스 1,000 가로 5의 O-X 합쳐서 7,000원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같아도 돼. 하지만 넘으면 안 돼. 작거나 같다. 그냥 풀어도 되겠지만 요령껏 여러분이 숫자 크면 계산이 불편하니까요. 양변을 100으로 나눕시다. 다 보면 0을 최소한 2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0 2개 주고 여기 0 2개 주고 얘도 0 2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0 2개 지웠다는 얘기는 양변을 100으로 나누었다. 그래야 계산이 편하다. 양수로 나누면 부동은 안 바뀌니까요. 그럼 좌변은 15x 플러스 10 가로 5-x 여기는 70. 근데 혹시 좀 눈치가 더 빠른 분들은 선생님 이거 다 5의 배수인 것 같아요. 이거 5로 나누면 안 됩니까? 됩니다. 어디요? 15도 5의 배수, 여기 곱하기 10도 5의 배수, 여기 70도 5의 배수 다 모든 항마다 5의 배수가 있기 때문에 5로 나누게 되면 얘는 3x가 되고 얘는 약분하면 2가 남고 가로하는 약분하는 게 아니죠. 가로 바깥으로 약분한 거죠. 이걸 5로 나누면 14. 이제는 더 3과 2와 14는 공통된 배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풀면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냥 풀어도 돼. 근데 숫자 큰 거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약분하셔도 나쁘지 않다. 분배합니다. 2 곱하기 5, 10. 분배합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계산 잘하세요? 자, 이제 동료끼리 문자는 왼쪽에 남겨두고 숫자를 오른쪽으로 이양한다. 이렇게. 그럼 좌변은 x, 우변은 4. 사과는 4개 이하로 사야 된다. 4개를 넘어와서 5개를 사면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한 개 1,500원인데 5개 사면 7,500원, 7,000원 넘잖아. 사과는 많이 사도 4개밖에 못 사겠구나 라는 뜻이니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최대 4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7,000원 넘지 않게 살 수 있다.
자, 집 근처 가게 한 개 800원인 음료수가 할인 매장에서는 한 개 500원이래. 당연히 할인 매장에 사겠지. 누가 비싸게 주고 사? 넌 그렇게 해? 가까운 거리에 두 개 매장이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한쪽엔 800원 팔아. 나머지 한쪽은 500원에 팔아. 당연히 500원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거 당연한 걸 왜 문제를 냈지 보니까 당연하지 않도록 좀 문제를 만든 거죠. 대신 집 가게보다는 할인 매장이 싸긴 한데 할인 매장 가려면 내가 교통비가 필요해요.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왕복 교통비가 1,200원이 들어. 그러면 이걸 고민해야 되지. 1,200원 드니까 음료수 하나 사려면 음료수를 네. 나중에 맞추고. 자, 이왕이면 싸게 사고 싶은데, 네, 할인 매장은 교통비가 들어요. 그 음료수를 몇 개 이상 사면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합니까? 인 거죠. 뭐, 당연하잖아요. 집 근처 매장은 하나 800원. 할인 매장은 집에 500원. 근데 만약에 한 개를 사. 근데 집 근처는 800원만 내면 돼. 근데 할인 매장은 500원에다가 교통비 1,200원까지 합치면 1,700원 내야 되잖아요. 귀찮기도 하겠지만 돈도 더 많이 내네요.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해서 집 근처로 가게 되면 금액만 계산하면 되죠. 800원 곱하기 이 X가 뭐냐면 네, 음료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그냥 금액만, 물건 가격만 계산하면 되겠지만 할인 매장은 500원에 X개를 사게 되면 500X, 거기다 1,200원인 네, 교통비를 적용해야죠. 자, 마지막에 음료수 몇 개 이상 사면 할인 매장 가서 사는 게 더 유리하냐? 여기 밑줄 치세요. 할인 매장 가는 게 더 유리하냐? 유리에 별표 치세요. 더 싸냐? 이거 묻는 겁니다. 몇 개 이상 가야 더 싸냐? 그러니까 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 비싸게 주고 가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 더 싸다는 뜻은 800X는 집 근처에 산 금액이고 500X 플러스 1200은 할인 매장 가서 산 거예요. 이게 더 싸냐라는 뜻은 집 근처가 더 비쌀 때 내가 이런 일을 선택하겠죠. 아, 집에서 썼다니 너무 비싸. 나 할인 매장 갈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양변에 이게 0 두 개씩 이렇게 지워주면 좀 이쁘지 않을까요? 다 지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8X가 남고 여기는 네, 100으로 나눴으니까 5X 남고 얘는 12가 남겠죠. 넘어갑니다. 그럼 8X 마이너스 5X 부동은 안 바뀌고 12. 3X가 12보다 크기 위한 양변 3으로 나누면 X의 범위는 4보다 크다. 몇 개 이상? 5개 이상. 5개 이상 살 거면 할인 매장이 금액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는 얘기. 여기서 뭐 힘들고 귀찮고 이런 건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딱 금액만. 5 이상 샀을 때는 할인 매장 가는 게 더 싸게 먹힌다. 더 유리하다. 하지만 5개보다 더 작은 4개, 3개, 2개, 1개 이런 거 살 거면 차라리 집 근처로 가라. 이런 뜻이겠죠.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